새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날개를 활짝 피는 공작새, 길어온 두 눈을 깜빡이며 졸고 있는 올빼미, 하늘 높이 멋지게 날아오르는 독수리, 마주치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까치, 그리고 우리 동네 금구천에서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백로와 오리. 그 중에서도 새는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한 날개로 하늘을 나는 비상과 자유의 이미지가 아무래도 가장 친근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월 5일을 조류의 날 내셔널 버드데이로 지정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1894년 오일시티의 교육감인 바콕에 의해서 제정되었는데요. 새 보호를 도덕적 가치로 발전시키며 조류 관찰, 조류 연구 및 기타 조류 관련 활동을 축하하며 격려하기 위해 조류의 날을 제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새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도시에서 비둘기는 먹이를 주지 말라며 점점 규제를 받고 투명 박은벽이나 큰 유리창에 의해 새들을 무고하게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최근에는 우리 동네 새들이 살기 안전한 곳인지 점검하고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그들의 비상과 자유를 바라보기 전에 지켜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주길 바라는 여기는 루카의 오키오키랜드입니다. 열린 공간 속을 가르며 달려가는 자동차와 석양에 비추인 사람들, 어둠은 내려와 도시를 감싸고 나는 노래하네.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답답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도 나는 갈 수 없네. 날아가는 새들 바라보며 나도 따라 날아가고 싶어. 파란 하늘 아래서 자유롭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눈을 떠보면 회색빛 빌딩 사이로 보이는 내 모습이 버붓는 소나기 세찬 바람 맞고 거리를 헤매이네. 무거운 하늘 희뿌연 연기 사이로 보이는 아스팔트,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의 매주 금요일 저녁 7시를 맡고 있는 루카의 오케오키랜드 DJ 루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 첫 곡은 변진섭의 새들처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월요일 오전 10시에 녹음인데 그 성탄절하고 그 신정이 끼면서 2주 녹음을 쉬고요. 물론 이제 방송은 매주 다른 방송이 나갔습니다만 미리 녹음했던 방송이 나갔고 새해 첫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액땜인 건지 모르겠는데 실은 지금 오후 3시 반이거든요. 저희가 오전 10시에 녹음을 했는데 이게 믹서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녹음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루 2번째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오후에 한번 그때 스케줄상 한번 녹음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전에 녹음할 때에 비해서 오후에 스케줄이 좋은 점은 확실히 발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 그거는 확실히 장점인데 이게 하루에 2번 녹음한 거 생각하니까 약간 에너지가 제가 훅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방송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새해 맞이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저는 농구 봤고요. 농구 중계로. 그 KBL에서 이제 매년 농구 영신이라고 해서 밤 10시에 이제 경기를 진행하고 보통 농구 경기가 2시간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농구 딱 끝나면 이제 만약 농구를 진행하다가 도중에 12시가 되면 타종을 먼저 합니다. 그 현장에서. 그래서 그 농구도 보고 새해도 같이 맞이하는 그런 행사를 6번째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대구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대구가 본가니까 가서 봤어도 됐지만 사실 저는 밤에 어디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중계로 봤고요. 그래서 중계를 보면서 타종 행사 보고 새해다 이렇게 맞이하고 간단하게 새해 맞이를 끝냈습니다. 날씨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덜 춥긴 했는데 흐려가지고 그 해 뜨는 걸 못 보신 분들이 꽤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물론 실제로 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2024년 더 밝게 즐겁게 한 해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동지가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요즘 느끼는 건데 확실히 해가 예전에 비해서 빨리 뜨고 그다음에 늦게 진다는 게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추운 건 싫어하지만 겨울의 매력은 깊은 밤이잖아요. 그래서 깊은 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건데 이 깊은 밤을 떠나 보내면서 아쉬운 마음을 2곡에 담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밤에 좀 잘 듣는 곡들을 선곡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빌 위더스의 Just the Two of Us 골랐고요. 두 번째는 버벌진트 피처링 에일리가 했던 이게 사랑이 아니면 2곡 듣고 오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길 바래 분위기에 취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요즘 난 네 생각에 벌써 며칠째 밤잠을 설친데 Pretty girl, 네 맘 알아 I do 너 혼자 있는 밤마다 자꾸 내 목소리가 듣고 싶고 눈 감으면 내 얼굴이 아른거리고 면도도 며칠 안 했어 까칠 않네 턱을 만진 다음에 다시 너의 뺨에 갖다 대고 싶겠지 그렇게 외로움을 채우고 싶겠지 하지만 난 너와는 잘 어울리지 않아 네 친구 말이 맞아 나는 좋은 남자가 아니야 네 예쁜 마음 다치기 전에 도망가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건 좀 아니야 No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Hey. 만약 그대를 놓치면 가치는 삶이야 놓을 것 같아 I know 내 맘을 받아줘요 나쁜 맘은 없어요 Ooh you blew my mind Hey girl my mind Whoops I blew your mind 선수의 삶에 흔히 있는 일 실컷 떼이고 나서 후회만 선거가 다 끝난 후에 공약처럼 텅빈 속삭임일 뿐이었어 나처럼 달고 다른 남자 때문에 울기에 넌 충분히 예뻐 충분히 예뻐 유명한 노래 제목에도 있잖아 다 너를 위해서야 이 마음 진짜야 Oh 드라마 속 왕자님 찾는 게 아니야 Oh for real Oh 너에게서 내 천국을 봤단 말
to heaven 매듭 지어야만 할 땐 듯 이제는 싹 다 차단할 거야 네 연락 이건 사랑이 될 수 없어 날 미워만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만약 그대를 놓치면 며칠은 잠이야 놓을 것 같아 I know 내 맘을 받아줘요 나쁜 맘은 없어요 우유부마마 난 네 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No girl 난 네 짝이 아니야 I told you 이건 사랑이 아니야 난 네 짝이 아니야 Hell no 이건 사랑이 아니야 Gotta wake up 난 네 짝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가 사랑이야 뭐가 사랑이야 만약 그대를 놓치면 며칠은 잠이야 놓을 것 같아 내 맘을 받아줘요 나쁜 맘은 없어요 우유부마마 Sorry. 마마 오해하지 말길 바래 분위기에 취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요즘 난 네 생각에 내가 듣고 싶은 곡들만 찾아 듣는 밥잡아빠 현대사회. 하지만 이런 곡도 있구나 싶을 정도로 모든 곡을 듣게 되던 하나의 테이프를 그리워하며 지나간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하이웨이 스타.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2009년에 발매된 Fly to the Sky의 정규 8집 앨범 데세니움입니다. 데세니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사실 저도 이 8집 앨범 그냥 듣기만 하다가 이 데세니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찾아왔습니다. 이 데세니움이 10년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8집 앨범이 Fly to the Sky가 이제 데뷔한 지 10주년 되는 해에 나왔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Fly to the Sky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특히 요즘 화제인 게 이 브라이언이 출연하는 청소관 브라이언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저는 이 예전부터 브라이언이 저는 결벽증이라고는 좀 보여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과하게 청소를 하고 청결을 챙기는 이런 행위에 관련해서 좀 유튜브를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기획자였으면 그런 거 한번 추진을 해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딱 런칭된다는 얘기를 듣고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 분명히 흥행한다 제 자신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반응 얻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 거 없는데도 괜히 기분 좋은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안 그래도 지난 한 주 방송이 없었거든요. 그 채널이. 그래서 너무 적적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다시 방송을 하니까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사실 SM에서 이제 Fly to the Sky가 나오기 전에 그런 그룹들 SES, 뭐 신화, 뭐 H.O.T 이런 그룹들이 실력파라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1세대 아이돌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었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도 그룹 안에서도 노래를 잘하는 멤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SM 출신의 실력파 가수를 논할 때 제일 먼저 아무래도 언급이 됐던 이 팀이 아마 이 Fly to the Sky라고 생각합니다. Fly to the Sky는 1999년에 데뷔를 했고요. 뭐 여러분들 히트곡으로 뭐 Day by Day, Sea of Love, Missing You, 중력 등이 이제 SM 시절에 발매된 걸로는 이 정도 히트곡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다른 소속소를 옮기면서 뭐 가슴 아파도 같은 OST가 히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Fly to the Sky의 뭐 다른 앨범 뭐 SM 시절의 앨범을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자, 이 정규 8집 앨범을 고른 이유는 Fly to the Sky의 지난 앨범들 중에서 저는 이 앨범이 가장 완성도가 높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Fly to the Sky가 평소 때 하던 그런 노래 스타일이 아닌 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매력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고르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이 앨범이 좀 가슴 아픈 앨범인 게 이 정규 8집을 준비를 하면서 발매를 하면서 이
이제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같이 활동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딱 이제 마지막 앨범이다 선언이 됐고 실제로 녹음을 할 때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따로 녹음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예, 그럴 정도로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뭐 알고 보니 이제 그 두 분을 이렇게 이간질하는 지인이 있었던 게 밝혀졌고 그러면서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너무 두 분이 잘 지내고 있죠.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브라이언이 성대 결절로 인해서 노래를 지금은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그 둘이 다시 둘의 매력이 굉장히 반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잘 어울리는 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앨범은 전체 프로듀서로 참여한 조규만님, 그 당시 소속사가 SM에 나와서 그 다음에 들어갔던 소속사의 사장이 조규만님이었습니다. 소속사의 사장이 조규만이다. 이 꼴 뭐죠? 음악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6, 7, 8집이 다 괜찮습니다. 좀 이전 SM스럽진 않지만 이 둘의 어떤 목소리와 능력들을 좀 잘 버무렸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8집에서 저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참여한 작곡가고 뭐 조영수,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 뭐 원티드 김재석 등 그다음에 작사가도 뭐 최가본, 강은경, 장현정, 김인선 이분들 다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들이거든요. 근데 SM 시절에서는 이런 분들하고 작업을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SM에 나와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반가웠고 그다음에 또 이 두 멤버의 자작곡도 들어가 있는 앨범입니다. 그래서 그간 작업을 함께 못했던 새로운 인물들과의 만남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앨범의 선공개곡인 가버린 너가 있고 앨범 타이틀곡인 구속이라는 곡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알려진 앨범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브라이언 솔로곡인 눈물아 미안해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들어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는 술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타이틀곡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없겠지만 실제로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어떤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SM스럽지는 또 않은 곡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곡. 예. 애절한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완성도 높은 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곡은 리쌍의 게리가 피처링한 즐겨찾기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기존 스타일을 좀 깬 곡인데 여기 이제 이 곡 말고도 다이내믹 듀오랑 같이 부른 곡도 있어요. 두 곡이 좀 평소 스타일과 다르지만 이 즐겨찾기라는 곡은 제가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모든 곡들 중에 최애곡 중에 하나입니다. 예. 왜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지는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 이제 새해가 밝았고 이제 뭐 바쁜 일정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1월은 약간 조금 숨고르기를 그래도 호흡 조절을 할 수 있는 달이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앨범 들으면서 또 지난 앨범들 좀 히트한 앨범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앨범은요. 2009년에 발매됐던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정규 8집 앨범 데세니움이었고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술 그리고 리쌍의 게리가 피처링한 즐겨찾기. 널 사랑은 오늘도 답을 알지 못해 이유 없는 내 눈물만
날 비웃는 듯해 흔들리는 걸을 걸어도 난 취할 수 없는데 어리석은 남자는 그녀를 잃고 나서야 느끼게 됐어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걸 참을 수 없이 비워 가슴을 씻어봐도 너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데 스미스의 눈물로 얼마나 씻어내야 너의 모든 걸 지울 수 있을까 아직 남은 기억이 너를 흔들어 아파도 마지막 너를 비우며 사랑스럽게 될 테니 이젠 영원히 너를 자꾸 숨이 막혀 너의 기억을 지울 수 없는데 스미스의 눈물로 얼마나 씻어내야 너의 모든 걸 지울 수 있을까 모든 프레젠트 넌 나의 태양 FTTS 이제 내 손을 잡아 제발 매일 숨을 쉬듯이 마치 습관처럼 그렇게 넌 친구였는데 도대체 언제부턴지 내게 들어왔는지 생각에 마음이 떨려와 함께 길을 걸을 때 내게 웃어줬을 때 밤새 전화했을 때 내 안에서 네가 자란다 손이 스칠 때 눈이 마주쳤을 땐 두근대는 난 멈출 수 없어 내 눈 속에 네가 있잖아 네 생각에 미칠 것 같아 숨이 막히는 세상 속에 너는 산소와 같아 어두운 내 맘 속에 너는 화려한 산소와 같아 습관처럼 나는 너를 생각해 술잔 속에 고민은 너로 인해 지워지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 깊어지고 친구였던 네가 사랑으로 더 짙어져가 내게 말을 건네는 너의 입술을 갖고 싶어 좀 내 입술 위에 머릿속에 가득 찬 널 어떻게든 잊으려 노력할 때 널 보게 됐어 낯선 남자와 걷고 그와 통화를 하고 함께 커피 마시고 웃는 네 모습에 화가 났어 용기를 내보고 온종일 고백을 하고 그런 상상을 멈출 수 없어 내 눈 속에 네가 있잖아 네 생각에 미칠 것 같아 바보처럼 너만 보잖아
낙엽처럼 사라지지 마 구름처럼 시들지 마 장미처럼 우린 끝이 없는 사랑이니까 우린 영원할 테니까 여러분께 다양한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미드나잇 블루. 매월 둘째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책 한 권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작년에 배성호, 주수원님이 쓰시고 이상북스에서 펴낸 책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도시는 생명체다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른 시간처럼 일단 시각장애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표지 설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께서는 짠! 이 책 표지 이렇게 보이시죠? 녹색 바탕에 이렇게 마치 경기장 트랙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책을 이렇게 안쪽을 이렇게 돌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래서 제목인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도시는 생명체다.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트랙 안에는 축구공으로 이렇게 놀고 계신 이렇게 두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수에 새들도 있고 평화로운 풍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뒷표지도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렇게 자세히 보내드릴게요. 이 위에 보시면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고 가운데 있는 추천 글이 있고요. 아래에는 고양이 뒷모습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추천글이 이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님, 저도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정석 교수님의 추천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도시는 허공에 만든 물건이나 기계가 아닙니다. 자연에 덧대어 만든 유기체이고 사람과 동식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도시를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바라보면 도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생명체인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할지 생각하게 하는 좋은 책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핵심을 잘 설명한 문장인 것 같아요. 생명체로서 어떤 유기적으로 사람과 동식물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생명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도시라고 바라보면 굉장히 높은 빌딩, 어떤 시스템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중심에는 계속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여러 생명들이 사실은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좀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의 주인공은 오히려 건물인 것 같고 자본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실 제가 이제 귀촌이 올해 이제 6년 차가 되는데 서울에서 태어나서 저는 완전 신도시 키즈거든요. 신도시에서 성장을 하면서 내려오게 된 이 연고도 없는 옥천이라는 곳에 내려오게 된 이유도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좀 해답을 도시에선 얻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농촌에 내려오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책 처음 나왔을 때 좀 반갑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사회교과 교사이신 이제 배성호 교사님과 협동조합 연구자이신 주수원 쌤이 이제 같이 책을 만드셨는데 주수원 쌤이 이제 제 지인이세요. 저와 이제 같이 책 협동조합 이제 이사도 하셨었고 그리고 또 팟캐스트도 같이 저희가 그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텍스트를 좀 부탁드렸더니 딱 방송에 쓰기 좋게 너무너무 잘 보내주셨습니다. 예, 주수원 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책은 이상북스의 지속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의 5번째 책입니다. 앞서 같은 시리즈로 지속가능한 세상에서 동물과 공존한다는 것을 내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인 배성호, 청소년 책 작가인 주수원 두 저자가 함께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초중고학교에서 도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를 환경 문제 및 사회 문제와 연결해서 풀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든 삼터인 도시를 이모저모 살펴보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도시의 빛과 그늘을 들여다보고 사람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 도시의 모습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기쁘게도 지난 연말에 환경단체 환경정의가 엄선한 청소년 분야 올해 환경의 책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좋은 기회로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프로그램에 소개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라는 말씀을 반갑게 해주셨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5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장이 사람이 만든 삼도 도시, 그래서 도시의 정의와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2장은 도시의 빛과 그늘, 우리가 도시하면 생각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잖아요. 도시가 가진 어떤 장점들, 하지만 문제점들,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3장은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 그러니까 어린이, 보행자, 장애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4장은 동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그다음 5장은 우리가 바꿔가는 도시로 어떤 시민, 그다음에 주체적인 삶에 대한 그런 삶이 담긴 도시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총 5장에 나눠서 담아놨습니다. 아까 책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주선 선생님이 잘 주셨는데 여기 마침 책에 이제 서두에 들어가며에 이 책을 만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또 담겨져 있는 문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고층 빌딩이 즐비한 가운데 수많은 인파와 함께 새로운 문물이 가득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유형의 전자데이터 수집 센서를 이용해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시가 주목받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도시는 현재만이 아닌 오랜 과거의 역사를 함께 지닌 곳이기도 하고 장애인,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이주민 등 다양한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 책에서는 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며 우리의 사회적 상상력을 넓히고자 합니다. 바로 도시를 생명체로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낡고 오래된 도시를 불도저로 쓸어 없애 신도시를 만드는 방식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를 생명체로 본다면 이런 방식은 문제가 있어요. 낡고 오래되었다고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터인 도시를 치유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도시, 생태 환경이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 사람을 배려하는 도시 등등 다양한 대답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만든 삶터인 도시를 여러 각도로 살펴보면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다양한 도시들의 빛과 그림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 책장을 넘기며 마주하는 글과 사진들을 읽어 내려가며 이곳은 어디고 어떤 사연을 품은 도시인지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각 장 끝에 있는 질문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새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여러분만의 생각을 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써주셨습니다. 예, 이번에 책 소개하면서 이제 주선 선생님께 2곡 추천곡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곡을 들어볼 건데요. 제가 서울올림픽 때쯤에 굉장히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곡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용님이 부른 서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고르신 이유는 이렇다고 해요. 이 책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를 꿈꾸며 썼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아닌 사람과 동식물 및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거대한 생명체로서의 도시를 조망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로에 사과나무를 심고 을지로에 감나무를 심으며 빌딩마다 온갖 새들이 오게 하고 거리에 예쁜 꽃이 피게 하자라는 가사가 책의 취지에 맞는 것 같아 뽑았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반가워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DJ 루카가 서울올림픽 때 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정말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와 더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수라의 대한민국 뭐 이런 노래 진짜 뭐 엄청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이용님의 서울.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히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빌딩마다 온갖 새들을 오게 하자. 지저귀는 노래소리 들어보리라. 거리거리에 예쁜 꽃을 피게 하자. 꽃이 피어나듯 사랑도 피어나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그 길에서 꿈을 꾸며 걸어가리라. 을지로에는 감나무를 심어보자. 감히 익을 무렵 사랑도 익어가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아름다운 서울을 사랑하리라. 우리의 서울 우리의 서울 거리마다 푸른 꿈이 넘쳐 흐르는 예, 저자 주수원님이 골라주신 첫 번째 곡, 예, 이용님의 서울, 예, 들려드렸고요. 이 5개 장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좀 아무래도 관심 있게 봤던 게 3장, 이 모든 사람이 행복한 도시. 이 여러 구성원의 특성에 맞는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유형들에 대해서 사례들 담겨 있는 그 장을 좀 제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글 제목이 95cm 높이에서 보는 도시예요. 95cm 뭘까요? 예,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시죠. 도시를 95cm 높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도시의 모습은 우리의 눈높이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95cm는 바로 어린이의 눈높이죠. 이 높이에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가자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베르나르드 반 레이어 재단에서 시작한 얼반 95 프로젝트예요. 어린이를 비롯해 키 작은 시민의 눈높이로 도시를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위험과 불편함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안전을 위해 도로 한가운데 나무를 심거나 울타리를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은편 도로에서 다니는 차량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설이 오히려 어린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울타리보다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나무나 울타리 등으로 인해 길을 건널 때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노르웨이와 오슬로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어린이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고 또 운전자도 어린이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교차로 주위에 나무를 낮게 깎아
닦고 울타리도 없앴습니다. 얼방95 프로젝트는 키 작은 시민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도시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어른들이 어린이를 배려해 도시를 고쳐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두 도시에서 살아가는 소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인 거죠. 이 프로젝트는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보는 도시는 성인들이 보는 세상과 다릅니다. 빌딩이나 공공기관의 출입문을 어른은 쉽게 밀고 갈 수 있지만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문을 열기가 힘들어요. 출입문의 벨 높이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은 어린이의 시선, 노약자 입장에서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다수의 건강한 성인 중심의 환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것에 질끈 눈 감아버리지 말고 도시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어린이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5cm는 결국 이제 어린이를 뜻하는 말이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이 책에도 좀 담겨 있긴 한데 어린이들 특히 이제 뭐 초등학교 앞에 옐로우 카펫처럼 이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죠. 우리 지역도 이제 장야 초등학교 앞에 이런 게 좀 잘 돼 있던데 사실 이제 어린이의 관점에서 보면 뭐 이후에 요 책 뒤에 있는 뭐 장애인 이야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 어린이 뭐 노인 그다음에 장애인 다 사실 이제 다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이 다 소위 이제 뭐 우리나라는 좀 정상이라고 표현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사실은 뭐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이 맞죠. 비장애인이라던가 그런 소위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약자의 시선에서 먼저 이렇게 고민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한 도시 그다음 뭐 비단 도시만 아니라 농촌을 떠난 이런 삶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을 그 올해 첫 책으로 소개하는 책으로 정했던 이유가 올해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좀 삶의 변화들이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훅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마주하면서 좀 수동적으로 읽기보다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요구해야 될 것들,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들, 의견들을 낼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내면서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이 책을 비단 이제 이게 청소년 대상으로 시리즈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 책에 보시면 이렇게 사진 자료도 이게 책이 올 컬러거든요. 안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진으로 생생하게 들어가 있기도 하고 워딩들도 되게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 책이 되게 그 아까 목차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3장 이야기 가지고도 정말 두꺼운 책 한 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이야기를 되게 심플하게 잘 묶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정책 쪽 뭐 관공서 이런 데 계시는 분들 저는 이런 것 좀 읽으시면서 좀 한 번쯤 좀 스캐닝 하시고 일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좀 더 넓은 시선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책 모임 같은 데서 좀 같이 읽으시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여기 기재되어 있진 않던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재생지로 만들고 그 콩기름 잉크로 인쇄를 한 것 같거든요. 보통은 그런 경우 기재가 되는데 여기는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청소년 시리즈에 맞게 컨셉을 맞춰서 잘 만든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선 쌤한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도시는 생명체다라고 있잖아요. 저는 농촌 이야기도 한번 좀 다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농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우리 옥천처럼 농촌도 있지만 어촌도 있고 산촌도 있고 기타 이제 소위 이제 도시 외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그러면 좀 내용이 더 방대해질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례들도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미리 이제 소개하려고 픽했던 책인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읽어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은요. 작년에 배송우님, 주수원님이 쓰셨고 이상북스가 펴냈던 책 지속 가능한 세상에서 도시는 생명체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상북스의 원래 이전 대표셨던 송상호 쌤이 작년에 안타깝게 갑자기 이제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저도 그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슬펐는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이제 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또 일주기가 다가올 텐데 송상호 쌤의 늦었지만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빌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선 쌤이 골라주신 두 번째 노래는요. 92년도 환경 콘서트 내일은 늦으리의 앨범에 있는 더 늦기 전에라는 곡입니다. 골라주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래를 꼽아달라는 얘기에 1992년에 있었던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늦었는데 지금은 정말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으로 정말로 더 이상 늦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하늘 끝까지 뻗은 회생 빌딩숲 이것이 우리가 원한 전부인가? 라는 묘사와 이제 느껴야 하네 더 늦기 전에 라는 외침이 와닿는 대목입니다. 네, 아마 그 내일은 늦으리 콘서트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매년 이렇게 환경 콘서트가 한동안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념곡으로 만들어졌던 넥스트가 만든 곡이었고 뭐 그 외에 지금 노래 들어보시고 목소리로 아시겠지만 뭐 이승환님, 서태지와 아이들 등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가수분들이 함께 참여한 곡입니다. 그럼 듣고 올게요. 92년도 내일은 늦으리 앨범의 수록곡인 더 늦기 전에.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지난 세월 앞만을 보며 숨차게 달며 여기에 왔지.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제 여기서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정든 냇물은 회색 거품을 가득 싣고서 흘러가고 공장 굴뚝에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내일의 꿈이 흐린 하늘로 흩어지네.
똥에박혀있던 우리의 별들을 하나 둘 헤아려 본 지가 얼마나 됐는가. 그 별들이 하나 둘 떠나고 힘없이 꺼져가는 작은 별 안에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저 별마저 외면하고 떠나보내야 하는가.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105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듣고픈 반가운 신곡으로 열리목이 부른 좋은 것 들려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각종 분야의 음악 감독 또는 이제 밴드 키보디스트, 뭐 리더 이렇게 활동을 하시던 열리목님이 솔로 앨범을 내신 게 이번에 처음이라고 해요. 이 곡들은 이번 앨범은 이제 열리목님이 20대 시절에 쓰였던 곡을 2023 인천 문화재단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서 앨범을 발매를 했고요. 이 여러 곡 중에 제가 어떤 곡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이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좋은 것이라는 곡은 빅사이즈 모델이자 배우의 황명님을 위해서 쓴 곡으로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긍정을 노래한 곡입니다. 이 노래의 영문 제목이 The Good, The Pretty, The Ba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영문 제목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열리목님께 여쭤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노래 가사가 좋은 것, 예쁜 것, 착한 것, 나쁜 것 이렇게 시작해요. 영문 제목은 한글 제목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예쁜 게 착한 거다라는 말의 폭력성, 외모에 대한 비판을 움츠러드는 사람의 마음에 대한 노래거든요. 점점 더 작아지고 계속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자기 안으로 침잠하는 비단 외모뿐 아니라 사람을 작아지게 하는 많은 편견들, 잣대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담았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딱 들어보시면 열리목님의 음악 스타일과 되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곡인데요. 여러분들 열리목 소곡집 제목이 20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루카의 오키오키랜드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괜찮을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모두 오키오키 안녕. 좋은 거 예쁜 거 착한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착한 거